시사톡톡. 시사 상식도 높이고 선물도 받아가는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다룬 시사 퀴즈 코너 시사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이효림 시사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효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제가 오늘은 국제 분야의 시사 이슈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이번 주 국제뉴스 헤드라인 내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까 조만간 뭐 3차 대전 일어나는 것 네.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이 지난주부터 벌써 엿새째 무력 충돌을 이어오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 규모와 범위가 지금 갈수록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사톡톡에서는요. 두 국가가 충돌하게 된 원인과 또 현재 상황, 그리고 전망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먼저 오늘 퀴즈부터 만나볼 텐데요. 참여는 앞선 오프닝 퀴즈처럼 샵 1133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여기로 또 참여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많은 분들께 마찬가지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변정현의 시사메이트 검색하고 들어오시면요.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퀴즈부터 내주시죠. 네, 오늘 퀴즈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최근까지 핵협상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두 국가는 협상에서 직접 입장을 주고받지 않고 중재국인 이곳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무스카트라는 곳을 수도로 삼는 아랍 국가,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오만, 2번 인도네시아. 네. 자, 이곳은 이번 협상을 포함한 여러 외교 분쟁 상황에서 주로 중립 노선을 택하고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해서 중동의 스위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오만, 2번 인도네시아. 자, 1번 오만과 2번 인도네시아 중에 오늘의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1133번, 우물정 1133으로 정답 남겨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이번 전쟁과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방금 이제 퀴즈 문제에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이 이번 주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가 어떻게 벌어지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새벽에 이란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미국과 이란의 이 핵협상 경과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습도 사실은 이 핵시설을 좀 중심으로 했고요. 일단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이번 협상은 지난 4월에 개최가 됐고요. 5차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 내용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좀 통제하는 대신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어느 정도 풀어주는 걸로 의견을 모으려고 퀴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재국을 두고 또 협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아니 그러면 5차례, 5차까지 왔다 했는데 이 5차례 협상 내내 견해차가 좀 심했다고요? 네, 맞아요. 이 우라늄이라는 금속 원소가 있는데요. 이게 핵무기를 만들 때 농도가 90% 이상까지 농축이 된 우라늄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미국은 이란의 이 우라늄 농축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하고 이란은 핵산업을 가지려면 이걸 포기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내세우면서 계속해서 팽팽하게 맞서온 겁니다. 네, 미국이 이걸 좀 강경하게 반대하는 이유도 궁금하네요. 네, 이란은 군사적 핵 개발을 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는 한데 미국은 이란이 전쟁에 쓸 핵무기를 만들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미국의 동맹국이자 또 이란의 적대국인 이스라엘의 안보가 우선 위험해지고요. 또 이란이 이렇게 되면 다른 중동 국가들도 핵 개발에 뛰어들 가능성이 생기니까 이렇게 견제를 하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협상 결렬될 가능성이 커 보였다 예측이 많았었는데 이스라엘은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원래 좀 워낙 유명한 중동의 앙숙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한테는 이란의 이 핵 무장이 아주 큰 위협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흐름을 좀 탐탁지 않아 했죠. 그래서 지난달부터는요,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좀 직접 타격하기 위해서 공습 훈련까지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이스라엘의 이번 선제 공격 어느 정도는
이거는 좀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6차 핵 협상까지는 좀 보고 타격을 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된 거긴 합니다. 그리고 15일에 예정돼 있었던 6차 협상은 자연스럽게 이란의 협상 중단 선언과 함께 취소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퀴즈를 저희가 내드리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쯤에서 오늘 퀴즈를 한 번 더 내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네, 미국과 이란은 최근까지 핵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두 국가는 협상에서 직접 입장을 주고받지 않고 중재국인 이곳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무스카트를 수도로 삼는 아랍 국가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오만, 2번 인도네시아. 네, 자, 무스카트를 수도로 한다. 네. 예, 중재국인 이곳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1번이 오만, 2번이 인도네시아. 이 둘 중에 오늘의 정답은 과연 몇 번일지 샵 1133으로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데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도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지난 13일에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 또 국방부 이런 중요한 위치에 330발 이상의 폭탄을 퍼부었고요. 또 당일 저녁에 이란도 바로 예루살렘 같은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에 약 200발의 미사일과 또 수십 대의 드론을 날렸습니다. 예, 그 후로 이제 엿새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양국의 피해 상황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이란에서는 테헤란에 아무것도 없다, 네.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핵 개발을 막아야 한다라는 명분으로 공습을 했는데 좀 다른 목표가 있는 것 같다고요? 네, 맞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처음 도발을 했을 때 이란의 핵 과학자랑 전문가들이 7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했었는데요. 이때 이란의 핵심 군사 조직인 혁명수비대의 최고 책임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군사 주요 인물도 20명 넘게 지금 숨졌거든요. 이런 인물들까지 찾아서 암살을 했다는 건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체제와 정권을 아예 붕괴하려 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처음에 명분도 이런 좀 무력 공습을 정당하지 못한다 이런 국제법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어요. 네, 이란의 핵 개발이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어서 이스라엘 딴에는 스스로 방어를 한 거다. 즉 자위권을 행사한 거라는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네. 이 주장이 통하려면 공습 직전에 이란의 강력한 공격이 있었어야 한다는 게 국제법상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G7 정상회의의 공동 성명에서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이 인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정치 외교적 이유가 좀 반영됐다고 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미국과 또 영국, 독일 이런 G7 국가 대부분이랑 안보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막 비판을 하기에는 이 국가들이 외교적으로 좀 곤란한 입장이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란이 헤즈볼라 같은 무장단체를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을 꾸준하게 공격을 해왔던 것 자체는 맞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자위권 행사의 근거로 작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상황도 궁금한데 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네, 초반에는 일단 제3차 세계대전 같은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가장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와중에 이란이 오늘 퀴즈 정답이기도 하죠. 네. 이 국가가 포함되어 있기도 한 아랍 중재국들에게 우리가 휴전과 또 핵협상 재개를 원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상황이 좀 다르게 흘러갈 여지가 지금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 조건이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함께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거였고 협상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핵 프로그램이나 전쟁 범위도 더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 공습 과정이 전부 미국의 승인을 받고 이뤄졌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국가가 힘을 합쳐서 공격을 하는 걸 최우선으로 지금 견제를 하려는 거죠. 예. 그럼 앞으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의 어떤 갈등 상황에 미국이 좀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좀 직접적으로 동참할 생각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SNS를 통해서 이란에게 무조건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군사 시스템 그리고 장비가 이란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경고를 한 거 보면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보회의에서 또 개입 방안도 이미 논의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도 봐야 합니다. 예, 미국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국제사회 분위기를 보면 뭐 유엔이나 뭐 G7 얘기도 나오고, 미국도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대다수 국가가 지금 대화와 외교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러시아는 우리가 직접 중재할 의향도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은 G7 성명에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3의 국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하고 미국의 개입도 계속해서 견제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모두 우려하는 전면전을 좀 막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일단 오늘도 많은 분들이 퀴즈 정답과 함께 오늘 내용에 대한 의견도 함께 남겨주고 계신데요. 7320번님, 21세기에 전쟁 없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해주셨고요. 9998번님, 협상과 중재가 잘 돼서 조속히 좀 안정된 국제 정세가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해주셨고요. 7326님은 그래도 핵은 막아야죠. 예, 북한과 같은 핵 보유국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해주셨고요. 9627번님, 두 차례 세계대전 시기에도 이 국가, 오늘 퀴즈 국가가 중립을 지켰다고 합니다. 해주셨습니다. 9596님도 평화를 기원합니다. 해주셨고요. 8698님, 중재 좀 잘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퀴즈 정답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오만이었습니다. 1번입니다. 네, 1번 오만으로 보내주신 9627번님 그리고 2635번님 저희가 이 두 분께 오늘 선물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과 이란, 미국을 비롯한 이런 국가들의 행보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사톡톡 이효림 시사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